안녕하세요. 홍농TV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양파 정식이 이제 끝마쳐가고 또 그저 하시는 분도 있고 계시는데 양파 정식 후 월동 전 재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입니다. 예, 땅 살리기 유기질은 양파 기빌로 기존에 재배하시는 데다가 50평에 한 포, 50평에 한 포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미발효된 퇴비도 이 효모균이 접종돼서 4개월 내지 6개월간은 지속형 비료고요. 엑스칼리버 골드는 종자에다가 분위 처리하거나 이식 전에 침지 처리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F하고 하나로 두고 정식 후 15일서부터 월동 전에 2번 연면 살포해 주시면은 동해, 냉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파 정식 후 월동 전 재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파묘 정식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고요. 특히 양파묘를 정식할 때는 토양 수분이 가장 중요한데 금년에도 지속되는 가뭄 때문에 이 수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가 돌아왔으니까 양파들을 이식을 하고 정식을 하는데 이식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관수처리입니다. 관수처리. 이때 관수가 늦어지게 되면 초기 활착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사진을 보여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동 전에 관리는 첫 번째는 양파는 근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엽수 확보도 또 중요하다. 그래서 월동 전에 엽수 확보가 5개에서 6개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돼서 근권 확보가 확실하게 되면은 월동 후에 가장 문제되는 동해, 냉해로 인한 무름병, 이게 방지가 되고 녹균병도 덜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월동 후에는 2월 달서부터 3월 달에 거쳐서 추비를 한 2번 주게 되고 또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시켜줘 갖고 숫기, 크기, 고품질, 균일도 이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파는 평당 그래도 한 40kg 정도 이상은 수확을 해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40kg 이상 농사를 지시려고 하면은 흥농 4종 세트 농법으로 하면은 잘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크게 병균, 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에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염류라든가 이런 거를 분해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있는 땅 살리기 유기질은 우리 관행농법 하시는 데다가 50평에 하나 정도 이렇게 같이 써주게 되면은 미발효된 퇴비도 효모균이 접종돼서 4개월, 6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양파에 4, 5월 달에 나타나는 양분 고갈로 인한 녹균병이라든가 잎마른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땅 살리기 유기질은 6포 300평에 관행농사에다가 6포를 쓰시게 되면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평당 500원 투자로 땅도 살리고 작물의 연작장애도 막아주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 토양병, 흑색썩은병, 역병, 시드름병 이런 쪽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병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뿌리가 발달돼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300평에 6포 정도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빌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유박을 쓰실 때 또 관행 퇴비를 쓰실 때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한 포 정도 넣어주시면은 이 효모균이 이 미발효된 퇴비에도 접종돼서 이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특히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꽃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부실부실해져서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아주 좋습니다. 특히 구근 작물은 토양 내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양 내 산소 공급이 10% 내지 15% 정도 됐을 때 작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제 토양에서 이제 물을 만나면은 이제 이렇게 발효가 이 토양에 공국이 생깁니다. 부풀어 올라지고요. 토양 내에서 일단은 이제 질소 고정을 시켜주고요. 또 불용화되어 있는 칼슘을 갖다가 이제 가용성일로 바꿔주고 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가용성일로 바꿔주는데 가장 작물의 연작장의 문제는 이제 미량요소 결핍이다. 그래서 불용화되어 있는 거를 가용성일로만 바꿔줘도 연작장애가 이제 해소되고요. 토양 내에서 이제 군집을 이루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이 부실부실하고 통기성이 좋아지고 질소를 고정시켜서 작물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은 양파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터전인데 좀 지우고요. 토양 처음부터요. 토양은 이제 양파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이제 터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양의 호달 구조라고 그러는데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허미끄도 안 들어가는 토양들이 이렇게 흙이 비 오고 나면 착가라앉죠. 그래서 딱딱하니까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퇴비 또 땅 살리기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제 토양이 이렇게 이제 공국이 생겨갖고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분, 양분 고정이 돼서 비료 수분도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양분을 고정시켜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비 오면 이제 물 빠짐을 또 좋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산소 공급이 이제 작물에 한 뿌리 한 10% 내지 15%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분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가죠. 우리가 이제 관행 퇴비라든가 관행 비료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양분이 과다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비를 주는데 이렇게 고갈이 돼 버리면은 이제 작물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은 이제 근권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웃자람이 특히 이제 덜 합니다. 수세 폭발이 일어나질 않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양파는 이제 다비성 작물에다가 장기 작물이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보다도 4월달, 5월달에 양분 고갈로 인한 이제 녹균병이라든가 입금 마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분은 이제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공급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땅 살리기 유기질을 살포하면은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부슬부슬하고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작물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토양 내에 있는 질소, 인, 염류,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제 토양에 이렇게 부실부실거려지고 곰팡이균, 특히 균사가 뻗습니다. 그리고 양파 뿌리는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양 내에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게 뭐냐면은 사람도 밥을 먹고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이제 오줌똥을 싸는데 여기에서 탄수화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럼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토양 내에 있는 질소, 인, 이런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양파한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서로 상리공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갖고 작물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근권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물에 이제 필요한 12대 성분이죠. 이제 우리가 다량원소라고 그러는데 이 다량원소는 식물이 비교적 많이 하는 원소입니다. 원소는 식물 중에 소량이지만은 없어서 안 되는 이런 성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이제 맞춰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질소, 인산, 가리, 칼륨, 황, 마그네슘, 칼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인위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미량원소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없어서 안 되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원소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단위가 이제 100만 분이죠. 100만 분의 1이죠. 이거는 100분율이고요. 그래서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아연, 이런 몰리브덴, 이런 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까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탄수화물을, 식물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토양 속에 불용화되어 있는 걸 가용성으로 바꿔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미량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류농도 장애 발생이 건데 모든 식물은 이제 고농도거든요. 여기서 저농도라고 그러는 거는 토양이 저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양이 저농도일 때는 이렇게 뿌리에서 양분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면 이제 근권확보가 되겠죠. 뿌리가 발달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토양이 저농도고 작물은 이제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토양이 고농도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햇볕이 나면 시들었다가 깨어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 이제 뭐가 되느냐? 탈수 상태가 되죠. 양파 끝이 요즘에 말라 들어간다. 마늘을 심었는데 이 끝이 점점 노라진다. 이런 건 이제 토양에 이제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비료가 과다 시에 이제 양분을 올려주지 못하고 반대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런 조기 낙엽이라든가 이끝 마른병이라든가, 병은 아니지만 이 끝이 말라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즘에 농가들로부터 이제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집 마늘을 심어놨는데 요즘에 이 끝에 자꾸 누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뿌리도 이상이 없고 그런데 누렇게 된다 그러는데, 뿌리가 우리가 봐서 이상이 없는 거지 가스로 인해서 이 뿌리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이 탈수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월 30일 날 이제 기계를 정식하는 양파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뇌줄 재배를 해갖고서 하고 있는데, 요 뇌줄 재배 하시는 분들이, 기계 양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이 기계묘를 하게 되면은 첫째 이제 육묘를 잘해야 되고요. 기계묘를 심으면 장점이 뭐냐? 거리 간격이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구가 생산할 수가 있다. 또 이게 곧바로 정식이 되기 때문에 월동 기간 중에 냉해, 동해로부터 피해를 덜 받습니다. 그리고 활착이 빠릅니다. 요 양파밭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13구짜리로 양파를 심어 놨는데 정식 후에 이제 물을 잘 줘갖고 활착이 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요 양파밭을 한번 보실까요? 이 양파밭은 12월 지난해 23일 날 착황입니다. 정식 후 관수를 제때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고사된 데도 많고 죽은 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기도 활착이 안 된 상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파는 정식 후에 바로 물을 주느냐 못 주느냐에 따라서 활착이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정식 후에 바로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집 이제 양파 한번 보실까요? 이건 11월 19일입니다. 지난해. 이것도 이제 10월 말 정도에 정식시켜 놓은 양파인데 굉장히 활착이 잘 됐죠. 요건 이제 정식 후에 이제 관주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착이 잘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우리 하나라뚝 FA100을 갖다가 연면살포를 1차 해주고, 요거 뿌리고 나서 다시 15일 내지 20일 전에 한 번만 더 뿌려주게 되면은, 월동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파 엽수 확보입니다. 엽수 확보. 요 정도 되면 이제 근권의 뿌리 발달도 잘 돼 있고 엽수가 5개 내지 6개 정도가 월동 전에 확보가 돼야 이미 내년도 수확량을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동 전에 얼마만큼 엽수를 확보했느냐, 근권이 얼마만큼 발달됐느냐에 따라서 이미 내년도 수확은 30kg 캐느냐 40kg 캐는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10월 30날 정식한 양파거든요. 11월 23일, 이게 23일 된 양파 생육 상태인데, 이 포장은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전면에다가 살포해 주시고, 이식 모종은 엑스칼리버 골드를 침정해서 양파를 이식한 겁니다. 요 23일 만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양파는 정식 후에 관주를 잘 해주고 뿌리 확보가 잘 되면은 엽수 확보도 잘 된다. 그래서 이 밭이 이제 3,000평짜리인데 이 농가가 반은 사용하고 이제 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용하지 않은 무포장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무차리구입니다. 이제 같은 날 심었는데 원체 이제 밭이 크고 대족을 해놨는데 엽수 확보도 덜 되고 근권 확보도 덜 되고 활착이 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잎끝이 인져서 이제 활착이 되어 나가는 상태인데, 지금 23일 후에
무처리구하고 처리구하고 뿌리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처리구, 무처리구.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구에서 이제 뿌리를 채취하고 무처리구에서 이제 뿌리를 채취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처리구입니다. 처리구는 이제 이 뿌리가 많이 나와 있죠. 뿌리가 많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뿌리에서 작은 뿌리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근모가 발생되어 있어. 모든 작물은 이제 근모가 얼마만큼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끌어올리는 게 이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처리인데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죠. 이래서 이제 아까 처리구하고 무처리구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가 되죠. 처리구, 무처리구. 확연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은 내년에 수확할 때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요 양파밭은 이제 29에 이제 가스 피해를 받은 거거든요. 이제 미발효된 퇴비에다가 화학 비료에다가 또 이제 제초제까지 이렇게 이제 과다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위들이 이제 가스 장애를 받아갖고 이렇게 허약해 이제 고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위들이 지금 이제 가스 장애를 받은 거고요. 이 정도 가스 장애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제 뿌리는 이제 뒤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착이 늦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파가 됐던 마늘이 됐던 요즘에 이 끝이 자꾸 우리 거 정식구의 이 끝이 노라진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토양 속에서 이제 아모니아 가스로 인한 이런 피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양파, 이제 월동존에 이제 적용 약제인데 제가 이제 등록된 약제,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또 따뜻해지면 이제 월동전에 고자리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살충제, 살균제 등록된 약제 줄 때 FA100하고 하나로 뚝을 갖다가 이제 연면 살포를 2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로 뚝은 이제 살균 보조제거든요. 우리가 등록된 약제 줄 때 같이 혼용 처리하게 되면 이제 무름병이라든가 녹균병이라든가 이런 병의 그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고요. FA100은 이제 요거는 이제 물 한 말당 이제 4cc 500리터에다가 하나로 뚝 FA100 하나 1대1 섞어서 주게 되면은 이제 월동전에 뿌리게 되면 이제 냉해 방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냉해, 동해 이 방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양파는 이제 정식구 15일 내지 20일 있다가 1차 한번 두 가지 섞어서 등록된 약제하고 살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있다가 또 살포해 주시면 월동전에 2번만 살포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겨울을 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월동 후에 이제 무름병, 녹균병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동 후에는 이제 약 줄 적마다 이 두 가지 섞어서 한 8회 정도 주시면 되고요. 요 양파는 이제 그 변산에 이제 신택수 사장님이 이제 4조씩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심었는데 이 집 양파는 이제 매년 이제 한 40kg에서 50kg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해봤는데 이 농가는 이제 매년 이제 평당 40kg 이상 생산하고 묘상에서는 익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요게 이제 정식구 2019년도인데 3월 초에 이제 FA100하고 하나로 뜨고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주는데 요게 3월 28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은 요 농가 4조씩을 했던 요 두둑이 일항이 90cm입니다. 90cm. 여기서 요 폭이 87cm입니다. 그래서 두둑이나 일항이나 똑같다. 그래서 농가들은 지금 이렇게 심으면 수량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으면은 구가 일정하고 아주 생산량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통풍도 잘 되고 구도 일정하고 그런데 농가들은 이 가장자리까지 13구까지 심어서 이 통로를 좋게 하기 때문에 통풍이 덜 돼갖고 구가 일정하지 않고 또 작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넓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다수확하는 데는 오히려 13구나 19 심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다수확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이 농가가 지금 그렇게 몇 년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월동전의 양파 이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월동전 양파 관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 후에 관주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 월동전에 요즘같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월동을 하게 되면 냉해 동해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월동전에 양파밭은 충분한 관주를 해주셔갖고 이제 동해 냉해로부터 이제 예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양파에 등록된 약재 줄 때 2번 정도는 F100하고 한화로뚝을 살포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겨울철 냉해 동해도 극복하고 봄에 해병 이후에 이제 무름병, 노름병 발생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파 농사 이제 심어 놓으셨으니까 앞으로 관리 잘 하셔갖고 이제는 단일 면적당 얼마만큼 캐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 면적당 생산량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한 예방 방지를 해서 내년도 수확 시기에 평당 40kg 이상 캐시기 바랍니다. 이상 흥농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